네, 주가로만 봤을 때 뉴욕 증시가 한밤에 3개월내 최고치, 유럽 증시가 4개월내 최고치 나타났는데 오늘 코스피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갑니다. 잠시 체크하고 갈까요? 코스피 지수가 1800대 후반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1889, 약보합에서 지금 강보합으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이틀 연속 상승으로 470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매수세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 기관들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오늘 석유화학주들이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석유, LG화학, SK이노베이션, S-오일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한국전력을 포함한 경기방어주들은 역시 실망감에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 분 더 기고만장 기자씨 함께 해주십니다. LIG투자증권 최훈선 차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느라 더우셨죠? 약간. 예. 네, 어떻게 요새 더위 식히세요? 올림픽 관람하시느라고 좀 더위 식히시나요? 올림픽 관람하고 주시장 보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주식시장을 보면서 좀 기분이 나아진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두 분께 말씀을 들을 주제가 서머랠리에 대한 네.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뒤늦은 지금 서머랠리에 네. 대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먼저 오늘 임지수 기자께서 취재를 해오시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과연 이 서머랠리란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서머랠리라는 게요. 원래 그 미국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미국 증시를 주무르는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에 가을 장세를 기대하고 주식을 사놓으면서 이 기간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합류할 경우에 그 랠리가 한 2, 3개월 정도 이어지는데요. 한 6월에서 8월까지 이 기간을 서머랠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 국내 증시 안에서 서머랠리가 있었던 경험들이 한 어느 정도로 있나요? 특별히 뭐 눈에 띄는 여름철 강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유 반장님이 계셨으면 통계를 길게 잡아서 유효 네. 나타나게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그 월별 수익률 평균치를 보면요. 그 21년간 평균이 가장 높았던 달은 4월입니다. 3.09%의 수익률로 가장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1월 효과라고 하죠. 1월 달에 3.08%로 그다음으로 높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2.51로 높았고 7월 같은 경우 2.03으로 4위를 기록하긴 했는데요. 그 서머랠리 구간에 포함되는 6월과 8월 같은 경우는 모두 하락세를 기록해서 특별한 서머랠리를 이제 잡아내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4월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의외로 1월은 네. 1월 효과라고 하고 네. 11월, 12월은 연말 효과라고 하는데 네. 4월이 의외로 좋은데 최우수 차장님 있습니까? 이유가? 4월의 경우에는 이제 그 2000년대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네. 그 중국 관련 모멘텀이 형성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연말과 연초가 가장 좋은데 그 4월의 경우에는 연말 연초 즉 이제 1분기의 실적들이 발표되는 구간에서 그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이게 이제 2분기도 그 실적이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그리고 이 흐름이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반영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4월달 증시가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본다면 또 북반구의 소비 시즌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5월 이후에는 또 주식시장의 탄력이 둔화되는 게 그게 이제 연간 흐름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계절적인 흐름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네. 근데 사실 요새는 이런 계절적인 특징보다 해외별 이슈가 더 워낙 네.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로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올해 여름을 봤을 때 6월, 7월의 흐름은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지요? 네, 올해 6월과 7월은 그 월간 수익률을 보면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랐는데도 별로 이제 오른 느낌이 없는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 이제 6월 같은 경우는 1843에서 시작해서 1854로 끝났습니다. 거의 뭐 네. 10포인트 정도밖에 안 오른 거죠. 중간에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마무리했고요. 7월 같은 경우는 1880선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을 보면요. 그 월 중후반까지 악세를 보이면서 연중 최저치까지 한번 경신을 했었습니다. 1770선까지 내려갔다가 막판에 한 3일 정도의 100포인트가 확 뛰면서 그 월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체감할 때 6월, 7월이 좋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이제 막판에 이제 7월 말에 랠리가 나타나면서 이런 장이 8월까지 좀 이어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서머 랠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6월, 7월에 그 상승률로는 올랐네요. 네, 그런데 그 폭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네. 느끼기가 힘든 정도인데, 근데 그 이유가 그 박스권 안에서 6월, 7월에서 큰 벗어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1770에서 1870 이 정도 안에서 변동성만 컸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최훈선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 주식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흐름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탑다운 관점에서 볼 때 매크로 지표가 턴어라운드는 나올 것이라고 보았었는데 2분기에 그런 흐름이 후퇴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GDP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매크로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 모멘텀 둔화가 2분기에도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존의 재정 위기 관련 부분들이 4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부각이 돼서 투자 심리를 묶었었고, 국내에서는 서울 수도권에 부동산 가격에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8월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증권사에서 전망 내놓고 있는데 평균 보니까 1950 네, 그렇게 정도까지 보더라고요. 네, 지금 오늘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오르고 있는데 지금 1890선 찍고 있는데요. 네. 증권사들 전망은 대체로 좋습니다. 1900선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8월 고점으로 1950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게 보는 증권사도 있는데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2000선 회복을 가능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대신증권에서 가장 이렇게 높게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지표 회복과 뭐 유럽 우려 완화 뭐 이런 네.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LIG 투자증권에서는 지수 밴드라는 게 월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를 둘 수 없겠고요. 그래서 그 시장의 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시장의 톤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포인트인데, 저희들은 매크로 지표에서 턴어라운드 흐름이 빠르면 9월 달부터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 지표부터는 좋아지는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그동안에 부정적인 매크로 지표 일색에서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8월의 경우에는 9월 달에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독일 관련된 이슈죠. 그래서 은행 연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은행 연합 출범에 대한 구체안이 9월 11일 날 발표되고, 그다음에 9월 12일 날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는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긍정적인 유로존의 재정 위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기대를 8월 달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8월 달 전체적으로 본다면 파생상품 관련해서 연동돼서 등락은 있겠습니다만 흐름 전체적으로 본다면 추세가 상승 기조를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지금 네. 8월 증시 전망에서 증권사들이 대부분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같은 얘기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금 최우선 차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초에 드라기에 대한 실망으로 주가가 막 이제 일정 상승분을 반납하고 이렇게 실망감에 젖어 있을 때 미국 그 7월 고용 지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글로벌 증시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고용 지표뿐 아니라 앞으로 발표될 미국 경제 지표들이 이같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이와 동시에 또 이제 보통은 경기가 회복되면 부양책이 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달 말에 그 벤 버냉키 FRB 의장이 잭슨홀 미팅인데요. 거기서나 아니면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그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계속 8월 증시에 반영이 될 것 같다는 게 증권사들의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중국 지표들도 이제 2분기 GDP가 조금 실망스러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바닥으로 좀 이제 회복세를 보이는 지표들이 좀 나올 것 같다는 게 증권사들의 전망입니다. 네. 국내 변수들을 짚어본다면 지수 전망을 할 때 외국인들의 수급, 뭐 8월에 어느 정도로 들어올까?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전망이 네네. 어떻게 분석하고 있던가요? 증권사에서. 뭐 강도 높은 순매도 이제 약간 좀 잦아들 걸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7월 마지막에 한 5일 동안 7월 마지막에서 8월 초 넘어오는 그 5일 동안 한 1조 5천억 원 넘게를 단기간에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도 높은 순매수는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매수 기조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고, 그런 배경으로는 그 한동안 유럽 위기가 굉장히 고조됐을 때 그 글로벌 증시에서 금융시장에서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졌었는데요. 그 안전자산 선호도가 조금 완화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으로 조금 눈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최원수 차장님 어떠세요? 수급 전망이요. 외국인 수급은 전체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배경은 4월 달부터 유럽 위기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국제 외환 시장 흐름을 본다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물론 이제 원화도 동조하면서 상당히 약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캐리 트레이딩이 청산되는 등 일정 부분 트리거가 됐었고, 국내외 수급에서 본다면 미국의 시장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수급이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 나타난 흐름들은 9월 달 유로존에서의 정치적인 그 합의라든지, 그리고 유로존의 그 피그스의 채권 수익률 하락, 즉 스페인과 이탈리아 채권 수익률 하락을 위한 ESM 출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7월 25일 이후부터 유로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 흐름을 멈추었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리바운딩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유로존의 불확실성 모멘텀이 완화된다는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글로벌 대학의 소비 모멘텀이 3교 후반부터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날 걸 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현재 속도의 그 규모와 강도의 측면에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만, 달러의 흐름과 그리고 유로화의 흐름을 본다면 외국인 수급은 점점 계속 더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국인 수급의 경우에는 아직 내국인 투자가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은 아직 그 흐름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되어 있는데요. 그 회사채 수익률을 본다면 트리플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채권들인데, 이 채권 수익률이 아직은 높습니다. 대신 고소득층, 그러니까 여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채권에서 그동안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주식형 펀드로 유입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이제 서울 수도권이 국내의 GDP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하방 경직성을 형성하느냐가 가장 트리거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는 갑론을박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확신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정당별 후보의 정치 공약들이 부동산의 하방 경직성을 영향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트리거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속도와 강도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8월에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까요? 가장 큰 수혜주로 본다면, 최근에 그 재고순환 흐름에서 기업별로 산업별로 보면 재고순환 흐름에서 먼저 턴어라운드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화학하고 정유 섹터가 되겠고요. 이들 섹터가 이제 재고순환 흐름에서 볼 때 먼저 좀 도는 흐름이 있어서 2분기 대비 3분기에 이익 모멘텀이 가장 가시화되는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먼저 선호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경기순환 측면에서 재고순환 사이클이 화학, 정유 이외에 반도체 측면에서도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및 반도체도 되겠는데,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축으로 한 그런 반도체 업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보면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자산 디플레이션 우리 서울 수도권에서 우려가 큽니다만, 네. 유로존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력의 관련 섹터의 동조화 관점에서 본다면, 은행 섹터들도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배당 수익률도 있고, 그래서 NPL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모멘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섹터들도 관심을 가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 쪽 그리고 또 화학 쪽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는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약간 서머랠리를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라. 낙관적인 이야기, 반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다른 증권사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 최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수 뭐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승의 성격을 이제 규정을 할 때 이거를 서머랠리나 뭐 어떤 상승장의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고점을 1950 정도로 예상하는 증권사들이 많은데요. 이게 결국 생각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등락을 거듭했던 박스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750, 70을 저점으로 하고 1950, 높게는 2000 정도를 고점으로 하는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이게 서머레일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한 증권사는 이거를 인디안 서머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인디안 서머는 아시죠? 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잠깐 여름처럼 더울 때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장이 여전히 하락 추세인데 바짝 이제 잠깐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수를 나타내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우려감은 역시나 그 유로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이 완화되기는 하겠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 증시에 이제 좀 지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네.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박스권 안에서 반짝 상승이다. 근데 다른 증권사들도 아직 추세 상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하네요. 업종 얘기도 증권사들의 분석 취재하셨죠? 네, 그러니까 아까 최 차장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증시 상승을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 경제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장 큰 수혜주는 우리가 보통 전차라고 말하는 IT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수혜가 가장 크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 기존 장 같은 경우 이제 전차가 워낙 독주하는 모양새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최장님 언급하신 화학이나 뭐 조선, 금융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회복이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이제 같이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체가 독주하는 동안 혼자 오르지 못해서 낙폭이 큰 상태라서요. 경기 민감 낙폭과대주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화학, 조선, 뭐 은행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과 조선이 의외로 좀 8월에 대다수 증권사들이 중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아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수혜 업종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차장님. 그럼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도 어떻게 중복이 같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당연하죠. 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상승 구간 속에서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도 좋을 업종. 네, 지금 보면 이제 재고순환, 그러니까 산업별로 재고순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업의 매출과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포인트인데 현재 재고순환 지표가 돌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먼저 돌 기미가 보이는 섹터가 이제 화학하고 정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돌 그 다음 섹터가 이제 반도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 부분에서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 우려감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본다면 금융 섹터의 신용 리스크로 작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될 가능성이 9월달에 되들 걸 보기 때문에 비록 NIM,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해서 NIM 떨어져서 기업의 어닝 모멘텀이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가격이 너무 싸졌고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은행 섹터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업종 아까 말씀 안 드린 업종에 찾아본다면 유통 업종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백화점 업종이 되겠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계절적인 측면에서 백화점 수요 둔화되는 부분도 있었고 서울 부동산에 대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깔려 있었습니다만 이런 흐름들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분기 초반부터 실질 소득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9, 10월에 있는 즉 추석이 끼어 있는 그 전후로 해서 소매 판매 모멘텀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올해 그 대통령 선거도 끼어 있는데 내년 선거 지방자치 선거까지 연결해서 본다면 현재 백화점 업종들은 가장 하단 구간에 와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함께 화면으로 보셨는데요. 경기 순환주로 반도체, 정유화, 그리고 유통 오늘 많이 오르네요. 그리고 은행주, 유로존 우려 완화 기대감으로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정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8월에 서머 랠리 뒤늦게 가능할 것인가 전망을 들어보고 특히 LI투자증권 최훈서 차장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여러 증권사 취재한 부분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